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선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가 추석 전후로 큰 거 한 방 나오지 않을까. 이번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집 마련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정권 첫 번째 공급 대책으로 수요가 많이 안정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서울의 핵심지에 좋은 역세권의 서민하고 청년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준다.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재부에서도 얘기하고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처음에는 뭐 15,000 가구, 35,000 가구 했지만 이제 여기 50만 가구, 100만 가구, 이제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서울에도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공급이 진행이 된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처럼 세곡 내곡에 서초, 강남 이런 핵심 지역에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서민들한테 신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사람들 심리가 너무 과열돼 있었던 게 문제였었잖아요.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근데 공급을 충분히 하겠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선이 됐어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무회의에 8월부터 참석을 하고 있으시죠.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발표 전날, 오늘이 12일인데 어제 11일 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요번에 발표하신 구윤철 장관님, 부총리 분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하는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요번엔 내가 발표를 할 테니까 당신은 조금 더 공급량을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크게 발표해. 그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날짜도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번엔 내가 총대 맬 테니까 다음번엔 당신이야. 내가 우선 공급 이렇게 발표를 해보고 한번 간을 보일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알겠어요.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2주 전에 취임을 했어요, 드디어. 7월 말에 취임을 해갖고 장관 취임식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들을 항상 취임사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거든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나요?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거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이렇게 발표를 안 했어요. 취임사에서 연설을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한 번 더 내용을 들여다볼게요.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중. 최근 부동산 시장이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주택 공급 방법에 대해서는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 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도심 유휴 부지.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잖아요. 정확한 워딩이 나왔죠. 도심 유휴 부지. 벌써 긴밀하게 협조 중이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부터 8년 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취임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최근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식 때 했던 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집값 급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투기 수요 때문이다. 불과 8년 전에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집값 급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 투기 수요 때문에 그러다. 그래서 투기 전세 끼고 매수하는 사람들을 적폐, 형사 처벌해야 된다. 막 이렇게 몰아붙였죠. 공급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올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 2017년도 얘기입니다.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뒤에 PPT를 띄워서 강의를 하셨어요. 뭐 본인이 만든 건 아니시겠지만 PPT를 띄워서 지금 강남 4구의 연령별 거래 증가율 보여주면서 지금 투기꾼들이 문제다. 공급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아예.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6.27 대출 규제로 잠깐 안정세를 취했지만 지금 공급을 도심 유휴부지를 해야 된다.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안 나오죠. 4기 신도시 얘기는 3기 신도시를 아직 진행 중이니까 빨리 속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저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는 공급은 문제 없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40년 만에 지금 역대급 최소 공급입니다.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아파트 공급. 그러면 김현미 장관이 말했던 전 장관이 말했던 문재인 정권 시절에 2017년도서부터 22년도까지 공급이 충분했나요? 아니요. 서울? 적정 수요보다 아래로 그죠? 있는 걸로 굉장히 보이는데. 적었는데 공급이 충분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럼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급 충분하니까 서초, 강남, 강동, 무주택자 5주택 이상 소유자 그러면서 막 데이터를 분석을 하셨어요. 투기공급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기회를 드릴 테니 집을 다 파셔라. 안 팔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부동산 과열은 다주택자 투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잘못이 아니다. 공급은 충분하다. 근데 한 사람당 하나씩 가져야 될 걸 한 놈이 5채를 갖고 있다. 저놈이 죽일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슬슬 기억이 새록새록 나나요? 그럼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3년 만에 또 말을 바꾸시죠.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당장 어렵다. 이게 그 유명한 김현미 전 장관의 제빵론입니다. 아파트 제빵론. 아니 공급이 충분하다며 왜 갑자기 공급이 부족하냐, 전세가 폭등, 매매가 폭등이 왜 일어나냐 그랬더니 아파트 공급은 당장 어렵다. 그래서 빌라 임대주택 공급도 쉽지는 않다. 노력 중이지만 이렇게 말을 바꾸셨는데요. 지난 정권에서 공급이 많이 부족했었고 그 정권도 공급이 부족했었고 올해만 서울이 이렇게 적정 수요고 내년부터는 4분의 1 토막으로 공급이 서울이 급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팩트예요, 팩트. 입주 물량이죠. 근데 앞으로 이번 정권 5년 동안 공급은 상당히 부족하다. 아니 역대급으로 가장 부족하다. 요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이 문제 없다고 취임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2017년도 하반기가 돼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해서 10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때 칼럼도 썼어요. 여기 보세요. 주거복지 로드맵 문재인 정권의 첫 번째 공급 정책. 2017년도 12월이잖아요. 11월 말에 공급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공급 충분하다면서요. 왜 100만 원을 짓죠? 왜 세금을 낭비하죠?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뭘 발표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아파트 한 채 짓는데 원가만 시멘트값, 철근값 이렇게 해서 20평만 하더라도 소형평수만 하나 짓는데도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1억 더 들어가요. 땅값 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짓겠다는 건지 갑자기 100만 원을 발표하고요. 재원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재원은 충분하다. 어디서 마련할 거냐? 걱정하지 마라. 재원은 충분하다. 그럼 어디다 지을 거냐 했더니 막 이게 신혼 희망타운 대상단지 현황도 하면서 막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2011년도 이명박 정권이죠.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하고 거의 다 겹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급조된 발표를 했었죠. 지금 결론이 다 났죠. 2017년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나온 이 수많은 그 대상 단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8년이 지났는데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 공영방송에서 안 나와. 그래서 결론. 오늘 촬영일 기준 8월 12일 이재명 정권의 첫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서울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세 줄로 요약드릴게요. 첫 번째, 서울 핵심직 공급은 제빵사가 안다. 제빵사가 잘 압니다. 왜요? 빵처럼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이. 건축하는 데만 땅 파고 아파트 뭐 20층 올리는 데만 3년이 걸립니다. 근데 거기 토지 보상부터 시작해서 건축비 상승으로 공사업체들이 돈 더 줘라, 공사비. 물가 상승분 반영해 줘라. 그래서 맨날 조합하고 싸우죠. 그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요즘 노란봉투법 뭐 이렇게 안전을 강조하고 뭐 좋죠. 안전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모두가 다 안전하게 살려면
교통사고가 없는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안 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 10km로 운행하는, 천천히 운행하는 겁니다. 10km로. 부딪혀도 왜 밀어, 이 정도. 근데 그게 효율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히려 앞으로 공급은 속도가 더 늦어질 거다. 안전을 강조하고 그런 얘기 나오죠.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5일제. 그러면 당연히 공급은 늦춰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공공성 강조로 국유지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다음은 뭘까요? 우선 멍석을 깔았죠. 국유지 이렇게 풀어서 서민들한테, 청년들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줄 테니 그 다음에 뭐가 남을까요? 사유지가 남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유지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는 조합원들한테 얘기하겠죠. 국가에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희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나오는 게 기부 체납. 더 해라. 공공성 강화. 그 다음에 소셜 믹스. 임대 아파트 더 많이 짓고 한강변에 너희가 지어? 한강 뷰도 임대 아파트 들어간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줘. 따로 저 구석에다가 아파트 한 동 지어갖고 거기다 임대 아파트 사람들 다 밀어놓고 펜스 치지 말고 커뮤니티도 같이 이용하게 해주고 그건 당연하고 다 이렇게 소셜 믹스로 섞어. 한 동을 임대동으로 따로 만들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남았나요? 분양가 상한제. 계속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를 하고 너희들 비싸게 팔면 안 돼. 니들 다 조합이익 아니야 그거. 조합들이 그렇게 수익이 많으면 안 돼. 초과이익 관수제 돈 다 갖고 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이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마지막으로 계속될 공급 정책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금자리처럼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 공급 정책이 발표될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김현미 장관이 했던 것처럼 갑자기 주거복지 로드맵 100만 가구.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아, 재원은 충분하다. 공급 충분하다면서요. 충분한데 더 충분하려고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거다. 이러면서 계속 뻥카를 날렸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언제 발표했어요? 2018년도. 그 바로 2017년도 문재인 정권 시작한 해에 연말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준비해서 3기 신도시 빵 했죠. 3기 신도시는 그래서 지금 잘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김현미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3기 신도시가 이제 강력하게 나왔죠. 1년 뒤에. 그러면은 이번 정권도 들어온 지 6월 초에 들어왔으니까 지금이 8월 중순이니까 2달 반 만에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선제적으로 이걸 발표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가 큰 거 한 방 나옵니다. 저는 추석 전으로 아니면 올해 안에 큰 거 한 방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김현미 장관이 6월에 들어오고 2017년도 12월에 나왔거든요. 6개월 뒤에 나왔는데 요번에는 2달 반 만에 공급 정책이 나왔고 그러니까 조금 속도가 빠르고 공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정권의 특징이. 그거를 계속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 정책이 또 강력하게 나오고 집값이 조금이라도 반등할 기미가 보이면 세금 규제 나올 겁니다. 규제 시리즈가 앞으로 차곡차곡 남아 있습니다. 대출 규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규제 할 거고요. 그리고 세금 규제, 취등록세 중과 이런 거 남아 있고요. 그리고 보유세, 종부세 건드리겠죠. 공정시장가액 이런 거 건드립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세 중과도 남아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건드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대출 쪽은 LTV도 지금 건든다는 얘기 나오고요. 서민들 정책 대출하고 전세자금 대출 요즘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결국 시장은 어디로 갈 건가? 내 스탠스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봤을 때 시장의 유동성, 서민 쿠폰 많이 나눠주고요. 요즘은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 5만 원씩 뭐 운동하시라고 돈을 또 나눠주시더라고요. 수요는 서울 핵심지, 지방광역시 핵심지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번에 발표된 공급 보면은 물량이 아쉬운 점이 많죠.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듯이 몇 번을 더 내리겠다. 금리가 부동산만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코로나 때만큼 심각하니까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시장에 돈을 푸는 거죠. 금리가 유동성하고 연관돼 있다. 요 정도
유수홍금 유수공금. 시계 방향으로 유수홍금 제가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유수공금의 순서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대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장 궁금했는데 정리해 주셔서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부에서는 스탠스를 취하는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좀 발품을 많이 파시고 내 집 마련 갈아타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뒤숭숭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말지, 한다면 어디로 해야 될지, 그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소쿠님께서 이번에 유료급 상담을 무료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진짠가요? 네, 무료로 해드립니다. 와, 그러면 아래 이메일로 양식에 맞춰 보내주시면 저희 작가팀이 직접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선정을 통해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많이 신청해주세요.